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이규호 사주 강의 일주론 세 번째 강의로 병인 일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주론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주론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리키는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겠지만 다른 분들 일주론을 보면 되게 그 일주 두 글자만 붙잡고 막 30분, 40분, 1시간 동안 계속 설명만 하잖아요. 예제 같은 건 없이. 그런데 저는 이 글자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예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의하고는 아주 차별이 되는 일주론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서 일주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병인 일주인데요. 그러면 이 병인이라는 일주가 제가 볼 때는 육식갑자 일주 중에 가장 우수한 일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주만 좋다고 해갖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병인 일주의 특징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병인일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병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일주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하다는 것하고 일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주 분석에 있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일주론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일주가 사주 분석에 있어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주만 정확히 알면 이 사주 분석의 한 반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라는 것이 사주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주를 많이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일주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일주 두 글자가 정말 사주 분석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은 사주팔자는 다르더라도 나머지 6글자는 다르더라도 일주가 똑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병인 일주다, 그러면 그 병인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일주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같은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주를 분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일주가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뚜렷한 공통점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성격, 성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의 재물운이 어떠냐, 이성운이 어떠냐, 자식운은 어떠냐, 그리고 시기에 따른 운에서 뭐 10년 대운은 어떠냐, 1년 운은 어떠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요,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고 그 밑에 10년 대운, 1년 운이 있잖아요. 시기에 따른 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따른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사주팔자는 한 40% 정도, 나머지 60%가 그 10년 대운, 1년 운 같은 그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주 분석을 할 때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주팔자 8글자보다 시기에 따른 운이 조금 더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도 일주라는 것은 이 두 글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분석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일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지만 나머지 6개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주 분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일주만 똑같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뚜렷한 공통점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병인일주란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을 이제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일주가 똑같으니까 어떤 성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뚜렷한 공통점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일주라는 것이 사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일주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이제 십성도 정해지고 흘러가는 대운도 용신운이냐 기신운이냐 뭐 이런 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일주만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주에 대해서 한 반이 아니라 30%라도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를 배우는데요,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주가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갑자라는 일주잖아요. 그러면 이 갑자일주가, 갑자일주에서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운이 되겠느냐 기신운이 되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충을 받는다든가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든가 일간이 충을 받는다든가 뭐 옆에 있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겁재운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겁재운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지지가 삼형살이 형성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주 하나만 본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 사주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주팔자 8글자하고 그 밑에 있는 10년대운 1년운까지 전부 다 봐야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병인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주를 딱 볼 때에는요, 우선 이것이 음에 해당이 되느냐 양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병인이라는 것은 모두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인 일주인데 나머지 6개가 전부 다 음이다, 오행이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일주가 전부 다 양이라고 하더라도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주가 양이니까 다른 오행이 만약에 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에는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주만으로는 어떻게 큰 영향력을 펼치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런데 병인이라는 이 두 글자는 위아래가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 바로 병인일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이 구성을 보면은요, 밑에 있는 게 편인이고요, 인성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12운성에서 장성에 해당이 됩니다. 12운성에서도 가장 좋고,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요, 병화가 태양을 나타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목기운이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태양이 쫙 비치면서 나무가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호랑이로도 볼 수 있는데, 태양을 받으면서 호랑이가 이제 딱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낮에 해가 짱짱하게 비쳤는데 그때 동물이든 식물이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임목이라는 것이 역마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천간지지가 전부 양이면서 역마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주위에 구성도 좋고 흘러가는 대운도 좋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리더십도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확신에 꽉 차가지고 아주 자기 일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고 강력한 양의 기운이 발산하는 것이 바로 병인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구성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 중심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목기운이 위에 있는 화기운을 생해주잖아요. 화기운이 매우 강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병호일주나 병인일주나 화기운이 모두 강하다고 봐야 되고, 이런 사람은 어때요? 흥분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나잖아요, 태양이 비추니까. 일간이 이제 병화인 사람들은 솔직하죠.
숨길 수가 없죠. 환하게 비치는 그 태양 아래에 있는 거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렇게 우수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자신감도 넘치고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일이 안 풀렸을 때,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을 때, 일주는 좋은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럴 때에는 그만큼 굴곡도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주가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대운이 안 좋을 때, 대운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주변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기라든가 질투 이런 것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에 깔려 있는 것이 인성운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건 어머니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배우자궁에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부 갈등이 심한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만 봤을 때에는 이것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흘러가는 대우는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굴곡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멋진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은요, 남자분인데 2017년에 사연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56세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12살 때 어머니, 2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부모복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놨다고 해요. 그 돈을 갖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 딸내미를 이 남자가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이혼한 여자는 재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이분의 형제들도 다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만 지금 어렵다고 해요. 이모 대운에 캐나다로 가서 스시집 주방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딸만 있는 무일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캐나다로 갔다 그래요. 2012년에 캐나다로 가서 스시집 주방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돈이 하나도 없고 딸만 그냥 열심히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이분이 56세니까 딸은 다 컸겠죠.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사년 정해월 병인일 기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분에게 있어서 아버지 궁이 뭐죠? 월간이잖아요. 그런데 겁재인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일간 입장에서는요, 겁재인 정화가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아버지 궁에 이 겁재운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분은 금기운이 없어요. 금기운이 뭐예요? 재성운입니다. 재성운이 육친관계에서는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인성운이죠. 그리고 이 월지가 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인데 사해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지지를 보면 지지 네 글자가 모두 역마살입니다. 역마살이 대단히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역마살이 강하니까 이분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지금 56살이잖아요. 그러면 56살인 분이 20대에 외국 유학 가는 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연령대의 사람은 그때는 유학이 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잖아요. 프랑스도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또 캐나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외국을 돌아다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지지 네 글자가 전부 다 역마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21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때 인신사의 사형살이었어요. 인신사의 사형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업도 실패하고 그러면서 그 운이 좀 꺾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모대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이모대운을 보면 천간이 병임충이 되고요. 오화가 인호술 반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 사주는요. 목기운과 화기운이 강한 신강한 사주고
화기운이 첫 번째 기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40대 운이 천간은 충하고 지지는 합이 되면서 반합이 되면서 화기운, 기신인 화기운을 생성하니까 이 41세 이모대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이분도 남자분인데요. 대기업을 다니면서 거기서 노조 활동을 했다고 해요. 노조 활동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이모년에 아이 둘 두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이 2017년도에 제가 사연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53살이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면은 그 33살이 2000년도고요. 34, 35살이 되죠. 그러니까 35살 때 아이를 둘 두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해에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내림을 받았으면 철학관이 아니라 뭐 무속인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대기업을 그렇게 오래 다닌 것도 아니죠. 2002년도에 신내림 받고 철학관을 운영했으니까 35살까지만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오래 다닌 것도 아니죠, 대기업을. 그리고 2003년부터 8년간 여자와 동거 후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부터 8년 동안 여자와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장이 뭐 대장인지 소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장 쪽에 이상이 생겨서 투병 중이고 이것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으로 돈을 자주 날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 자체가 뭐 긍정적인 그런 인생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제가 지금 예제를 드는 분들이 왜 계속 고생하고 사연 있는 굴곡 있는 사람들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뚜렷하잖아요. 그냥 이 병일주 중에서 잘 살고 평범하게 살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인생의 특징이 별로 없으니까 예제로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작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 예제로 드는 분들은 좀 굴곡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무신령, 갑인월, 병인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어때요?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 관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고요. 관성운이 없으니까 무관사주죠. 관이라는 것은 직장을 나타내고 자식을 나타내요. 그리고 인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지지가 이쪽으로 인신충 그리고 이쪽으로 인신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지하고 일지가 충을 받고요. 그리고 월지하고 연지가 충을 받습니다. 이런 구성은 상당히 안 좋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요. 이렇게 일지가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매우 안 좋은 사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안 좋더라도 이렇게 지지 4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충을 받는 거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안 좋냐?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구성 자체가 이렇게 충을 받는다는 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이 신내림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내림 받는 걸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신비롭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질환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신내림을 받았다니까 그냥 받았나 보다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신내림 뭐 이런 거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가 무속인으로 편히 살고 싶어서 나 신내림 받았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일단 이분이 인성운이 너무 많습니다. 인성운이 뭐예요? 사고계를 나타내죠. 근데 사고계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다 깨져요. 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인성운이 다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그리고 같이 충을 받는 게 뭐예요? 재성운이죠. 재성운이 여자를 나타내니까 여자복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성운이 뭐예요? 돈을 나타내죠. 재물복도 별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성운이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여지없이 인신충으로 깨지고 그리고
이걸 이제 여자로 했을 때에는 또 여자복도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임목이 뭐예요? 어머니를 나타내니까 어머니복도 없다고 봐야 되고, 이 사주를 봤을 땐 부인복, 아버지복, 어머니복 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전부 역마살로 돼 있잖아요. 이분은 역마살이 엄청 강한 분이거든요. 역마가 뭐예요?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좀 역동적이잖아요. 이 사주 자체가 어때요?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막 몸이 꿈틀거리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노조 활동했다고. 노조 활동이 뭐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노조라는 게 사람들 앞에서 막 선동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가끔 막 경찰들하고도 같이 싸우고 그러면서 그 활동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역동적이잖아요. 지지 네 글자가 전부 역마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35살에 그런 그만뒀으니까 대기업을 다니면서 상당히 일찍 그만뒀단 말이에요. 이것은 관성운이 없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성운이라는 것은 직장운을 나타내는데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다니다가, 이 좋은 대기업 다니다가 35살에 그만두고 아이가 둘 있는데 둘은 놔두고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이분이 서울 모 여대의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10년간 첼로를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철학관에서 예술계통이 아니라고 해서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10년 동안 첼로를 배웠으면 부모님이 좀 넉넉하게 산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악기 같은 거 가르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철학관에서 이쪽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바꿨다고 해요. 그걸 보면 지금 이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직업이 바로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여자 학교만 다녀서 이성 교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학과는 본인이 선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학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의 사주를 보면 병자년, 기해월, 병인일, 계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지금 관살이 강하죠. 1개, 2개, 3개, 월지 포함해서 3개가 수기운 관살이고, 그리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재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없습니다. 이분을 보면 지지의 역마살이 강합니다. 월지 포함해서 3개가 역마살이에요. 이렇게 역마살이 강하니까 여자로서 건축학과를 선택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봐야죠. 건축학이라는 게 뭐예요?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 역마살이라는 게 역동적이고 긴장감 있고 좀 에너지가 넘치고 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건축학하고 관련이 깊다고 봐야죠. 이분이 역마살이 강하기 때문에 어릴 때 첼로를 배우다가 이제 진로를 바꿨는데 학과를 건축학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학관에서 예술계통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화살이 연지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월지 포함해서 3개가 전부 역마살입니다. 화개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 우리가 예술계통으로 나가려면 화개살이나 도화살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월일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일주와 월주가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연지에 딸랑 하나, 이 도화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화개살은 없고.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 특별히 예술 쪽에 특화된 사주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철학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3개나 되잖아요. 관사론잡 사주고요. 이 관이라는 게 우선 직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자분은 직장 변동이 많은 사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일수록 회사에 들어가면 옮기지 말고 꾸준히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관성운을 남자로 해석했을 때에는 관사론잡 사주니까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비경겁제도 강하고 관사론잡이라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장간에 보면 사화 안에 경금이 하나 있어요. 재성운이 지장간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25살인데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지만 남자를 상일인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 정유대운이 또 겁재운이 들어오잖아요. 원진살이고. 그리고 26살서부터 35살까지는 인신사 사명살이거든요. 인신사의 사형살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그 시기에 딱 걸렸죠. 26살서부터 35살 사이 이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 원진살이 들어오는 때 결혼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다 안 좋단 말이에요. 전부 배우자 궁이 깨지고 원진살이고 사형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6살 이후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궁합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시기를 잘 정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한 30대 초반 정도 결혼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미혼이고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의 나이가 제가 38, 이분이 38살일 때 사연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분 나이가 40살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폭행으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기피증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교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 쬐끔 하다가 직장 몇 달 다니다가 뭐 이러더니 계속 일은 안 하고 집에서 쇼핑몰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만 하고서는 실제로는 그냥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이유로 더욱 내성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부정적이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이 폭력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폭력이라는 게.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아버지가 때리니까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뭐 언니가 때린다 그러면 같이 뭐 싸울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막 때리면 그 딸내미 입장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행을 당한다는 게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린다는 것만큼 이렇게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때리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 때리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 때리죠. 그리고 군대에서 남자들은 군대에서 또 구타 심하죠. 이런 식으로 폭행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맞다가 부모한테 맞다가 또 선생한테 맞다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또 군대에서 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까지는 계속 구타를 당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폭행이라는 것만큼요.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망가뜨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자식들 때리면 안 되고 또 형제 간에도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이 형제 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형하고 동생하고 막 10살, 15살 막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생을 아주 예뻐해야 되고 절대 때리면 안 돼요. 이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다.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사주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요. 이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주 망가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세요. 지지 4글자 중에 3글자가 도화살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제를 본 사람들은 역마살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분은 일주만 병인일주고 지지는 전부 다 도화살이에요. 상당히 끼가 넘치는 여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성이 아버지한테 자기 부모한테 막 재롱도 떨고 그러면서 예쁜 그런 딸내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끼를 발산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봐야죠. 도화살이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재성운이 4개나 되죠. 재성운이 1개, 2개, 3개, 4개나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예요. 아예 없어도 안 좋은 거지만. 그러면 재성운이 4개나 되니까 어때요?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죠. 토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토기운이 식신상가론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은 표현 능력도 좀 약하다고 봐야 되고, 그럼 아버지한테 맞으면 때리지 말라고 같이 싸우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얻어 터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식신상간운이 이제 자식운을 나타내니까 지금 이분이 38살까지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결혼을 안 하고 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자식운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면은 자식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재성운이 4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재성운이 어떤 걸 극하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하거든요. 금금목으로. 그럼 목기운이 뭐예요? 인성운이죠. 인성운. 인성운이 뭐예요? 사고계를 나타내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능력.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계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어때요?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성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아버지가 져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그 딸내미를 이렇게 폭행한 아버지가 이 딸내미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그래요. 지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지금 76세거든요. 2018년도에 이분의 따님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유복자라 그러나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 이분은 이때 나이로 봐서는 좀 늦게 결혼한 거죠. 이 시대로 보면은. 그리고 자녀 3명을 낳았는데 남편과 마음이 안 맞아서 화병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끌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무능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0대부터 25년간 식당을 했는데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돈 버는 거를 갖다가 아들이 전부 가져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빈털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3명 있는데 자식 중에 1명도 잘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 사연을 보내줬는데 자기 어머니의 인생을 딱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라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그리고 자식이라고 낳는데 자식 3명에 1명도 다 잘 사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자식한테 재산 버는 쪽쪽 다 뺏기고 그래서 지금 빈털털인데 나이가 드니까 건강도 안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우리 어머니 사주가 어떻길래 인생이 이러냐.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을유년 이모월 병인일 갑옷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기운이 3개, 화기운이 3개, 토기운이 없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없어요.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복을 볼 때에는요. 이 일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병화일간 입장에서 겁재인 정화가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임수가 있어서 병임충이 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딱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임수가 뭐예요? 편관이라고 적혀있죠. 관이라는 게 뭐예요? 남편을 나타냅니다.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남자복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사주를 볼 때에는 이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10년 대운 1년운 이 시기에 따른 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14살서부터 23살까지 그래 이분이 지금 76세니까 50년, 60년 전이잖아요. 그때에는 막 10대 때 결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살, 21살, 22살 이럴 때도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14살서부터 23살까지 갑신대운 이때에도 결혼 정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때 인신충이 발생하죠.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을유대운 이때 인유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이 많이 결혼하는 그 시기에 이성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병술대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주가 인성운이 3개고 비경겁재가 3개예요. 목하고 화기운이
6개나 됩니다. 당연히 신강한 사주고 목기운과 화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죠. 34살 병술대운은 천간은 병하고요. 지지는 인호술 삼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엄청 강해집니다. 삼합이 되면서 비견겁제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운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기신운이 너무 강해요. 44살서부터 53살까지 정해대운은 어때요? 겁재운이 들어왔습니다. 신강한 상태에서 겁재운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안 좋아요. 병화일간 입장에서 정화가 들어올 때, 간목일간 입장에서 을목이 들어올 때, 경금이 일간인데 신금이 들어올 때, 이런 겁재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주가 신강할 때에 해당이 돼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충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겁재운 같은 경우는 재성운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40대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25년간 식당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정해대운, 무자대운 이때 계속 식당을 한 거잖아요. 아들이 사업하면서 계속 안 돼가지고 엄마가 버는 돈을 그대로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니까 어때요? 무려 40년간 대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자체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젊은 시절에 사주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요? 식신상간운이 없죠. 식신상간운이 뭐예요? 자식운을 나타내잖아요. 자식운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다는 얘기는 자식복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식 3명 있는데 3명이 전부 다 한 명도 잘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못 살아도 돼요. 못 살아도 되는데 부모 돈만 안 뜯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뜯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주에 지금 화기운이 강하죠. 월지 포함해서 3개가 화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요?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이 사주에서는 재성운이 배견할 수가 없어요. 연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재성운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불이 쇠를 녹이잖아요.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거든요. 화극금으로 극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토기운이 있어야 돼요. 식신상간운이 딱 들어와서 화생, 토생금 이런 식으로 이 화기운의 힘은 빼주면서 이 금기운을 생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주에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제가 강한데 식신상간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성운이 약해요. 그런 사람은 재물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 사주가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여자복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 구성을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재성운이 힘을 못 쓴다. 거기에다가 식신상간운까지 없으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운은 경인대운, 신묘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나이가 76세나 됐으니까 그래도 딸내미가 그 엄마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사연까지 보내주고 그랬으니까 자식복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병인 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